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419.77달러를 보여주었고요. 전일 대비 6.69%가 상승하며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160.42달러로 0.9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테슬라가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다들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옵티머스의 대량 양산이 확정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미국 시간으로 7월 7일 큰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루머들 역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오늘 미국의 증시 분위기부터 확인해 본다면 S&P는 0.72%의 상승, 나스닥은 1.12%의 상승, 이 다우는 0.3%가 상승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 배경에는 지난주에 나왔던 6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약하게 나왔다라는 이 수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적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천장을 뚫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주식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발언의 출처를 한번 체크해 본다면 미국에서 자녀의 이름으로 투자 계좌를 만들 수 있는 트럼프 어카운트의 첫 거래일을 기념해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한다면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같이 한번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한번 살펴본다면 리비안의 CEO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테슬라가 리비안을 인수한다라는 설을 언급하면서 리비안은 팔고 싶지 않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변명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인수설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소문이 멈추지 않는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가 왜 6.69%나 상승했는지 본격적인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 지난주에는 인도량 발표 후 7.5% 가까이 빠졌었는데요. 이 테슬라에서는 좋은 인도량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은 그때의 낙폭을 거의 되돌린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테슬라는 2분기 인도량을 48만 126대로 발표했고 전년 대비 25% 늘어난 수치였으며, 이 시장의 예상치였던 40만 6천 대를 크게 웃도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하면서도 주가가 크게 빠지자 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테슬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얘기도 나오면서 기대가 이미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 없다라는 논리도 설명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정반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을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기에는 옵티머스가 있습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짚어보면 테슬라는 7월 3일 마이애미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세 번째 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와 동시에 테슬라 차량의 엔지니어링 부서장인 라스 모라비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7월 7일 기가 텍사스 스케일링과 관련해 흥미로운 소식이 나올 거다라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로보택시의 확장과 내일로 예고되고 있는 기가 텍사스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급등의 핵심 재료라고 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베이징에서는 2026년 글로벌 디지털 경제 대회에서 이 테슬라의 부사장이 프리몬트, 그러니까 모델 S와 모델 X를 만들던 캘리포니아 공장이 옵티머스의 생산 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연내 양산에 들어가서 장기적으로는 100만 대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발언이 중국의 신화통신 계열의 매체를 통해서 퍼지면서 이 테슬라의 주가와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중국 로봇 관련주 역시 급등하는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옵티머스는 프리몬트에서 만들고 있고, 로보택시용 사이버캡은 기가 텍사스에서 만들고 있는데, 현재 라스 모라비 부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7월 7일의 소식은 기가 텍사스를 지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 관련된 소식이 나온 것은 맞지만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이 7월 7일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고 있는 소식을 보게 된다면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장기 가치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닌 AI와 로봇 회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 계속 힘을 보태낼 수 있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 옵티머스 역시 매우 천천히 생산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올해 말쯤 된다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내내 이 호재는 계속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미국 시간으로 7월 7일이 바로 이 테슬라의 9주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7월 7일 이 당시 테슬라의 모델 3의 첫 양산차가 프리먼트 공장에서 나왔고 이 정확히 9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7월 7일 정확하게 무엇을 발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모델 3의 발표일과도 겹치게 되자 이 테슬라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새로운 발표를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애널리스트의 반응도 한번 짚어보면 JP모건은 목표 주가 $475의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 이 모델 3와 모델 Y 그리고 에너지 저장 수치가 예상을 다 웃돌았다라고 인정했으며 유럽에서의 현재 회복세도 언급하고 있고 이 기가 베를린의 생산량이 지난주 약 20% 정도 증가했다고 짚고 있는데 테슬라의 2분기 발표 이후 많은 월가의 기관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아쉽게도 JP모건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중립을 유지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JP모건의 입장은 7월 22일 실적 발표 전까지는 자동차 마진과 FSD,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같은 성장 동력들의 실제 진행 상황을 좀 여유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2분기 인도량 하나가 좋았다고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하며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시선에 중립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인도량 말고도 이제 AI 회사라는 완전한 방향 전환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중심에는 사이버캡이 우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일렉트랙에서는 이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로보택시와 사이버캡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기사를 내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슬라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일렉트랙의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현재 오스틴에서 안전요원이 없는 로보택시의 대수가 오히려 줄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렉트랙은 25대에서 현재 약 14대 수준으로 감소했고 오스틴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 역시 넓어지기는 했지만 실제 운행 차량은 20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체감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보택시 트래커닷컴에서 확인하게 본다면 비감독으로 움직이고 있는 차량은 현재 17대 정도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일렉트랙에서 말한 14대와 상당히 비슷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무인으로 굴릴 수 있는 차량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좀 뼈아픈 지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이미 예고했었던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새 공급망을 쓰는 신제품은 항상 길게 늘어진 S자 곡선을 그린다고 말하고 있고 이 사이버캡의 실질적인 매출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나 의미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돈이 안 된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회사가 처음부터 말해온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현재 사이버캡은 이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에 있는 상황인데 이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쟁사들은 이 기존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다 맞추지 못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예외 승인을 받았고 이 예외 승인은 연간 2,500대로 상한선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기존의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해 이런 상한 자체를 적용받지 않고요. 한마디로 이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진짜 규모를 키우려고 할 때 규제가 발목을 잡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의 준비가 완료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부사장인 나스 모라비는 7월 7일 대량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내일 진짜 뭐가 나오는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가 텍사스에서 어떠한 발표를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이 테슬라의 테스트 트랙에서는 이 사이버캡이 한 대도 아닌 여러 대가 이 트랙을 돌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사이버캡의 측면에는 사이버캡이라고 확실히 붙어있는 새로운 데칼이 붙은 차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차들이 트랙을 돌면서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세워져 있는 사이버캡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으면서 곧 이 차들이 풀려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차를 확인했던 사람들은 도로에서 만났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멋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사진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 시대를 초월하며 상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차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 차들은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오스틴에서 열리고 있는 전미 맹인 연맹 연례 대회에서 이 사이버캡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점자가 들어가 있고 이 안내견을 태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시각 장애인들도 테슬라의 사이버캡과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이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텍사스 오스틴주에 있는 이 화면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 사이버캡이 탑승자를 승하차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훈련들이 반복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사이버캡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공공도로망에 배치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간으로 7월 7일 어떤 발표가 나올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라스 모라비 부사장이 내일 발표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신차도 아니고 옵티머스도 아니고 이 생산과 관련된 계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테슬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사이버캡이 공장에서 나와서 공공도로로 갈 수 있을 만큼 유기적인 연결을 보여주고 그 생산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된다면 이 전체적인 거래의 풍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발표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이 정말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과연 테슬라는 내일 발표 후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